와, 씨, 안 들린다. 으아! 사장님 몸 많이 좋아지셨네? 약을 아, 훨씬 보기 좋으시네. 다행이네. 먹어서 처방했더니 다시 왔고 의사 어디? 건너편에. 아, 저기. 어. 저쪽 보고. 네. 햇빛은 오전에 조금 받을 수 있는데 아,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알 거예요. 안쪽이나 이쪽이나 다 상관없죠? 네. 아, 흙탕물이 이제 쉽게 안 가라앉는구나. 네,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갈 거래요. 그러면은 조항은 계속 나오겠네. 흙탕물이 있으면. 어제도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큰 폭우가 내린 이후에 아산에 위치한 냉정저수지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긴 많이 왔어. 와, 흙탕물이 이 뻘물이 가라앉질 않네. 자,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왔었죠. 역시 냉정저수지 아산에도 비가 엄청나게 왔고요. 거의 수위가 만수위에 가깝게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이 흙탕물이 이렇게 막 들어온 시점에서 이제 그 냉정저수지 노지 쪽, 지금 제가 들어가고 있는 곳이 이제 조구장이고, 그 조구장 맞은편 이제 노지 쪽을 보고 낚시를 하면 요즘 최근에 이제 비가 오고 나서 조항이 굉장히 좋다고 해서 한번 또 촬영을 위해서 들어와 봤습니다. 자, 노지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할 거고요. 완전 만수됐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 오네 또. 비가 와. 이거 많이 나오는 거 같아. 춤 듣고 아유, 붕어마음을 뭐 우리가. 자, 그냥 한눈에 봐도 흙탕물이 굉장하죠. 10.5척으로 여기는 바닥이 안 찍히기 때문에 초칭으로 재등낚시로 냉정지 노지 떡붕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앉은 뒤쪽이 이제 조구장, 저희가 겨울이나 이럴 때 낚시하는 조구장이고, 저 앞쪽이 노지입니다. 노지. 지금 만수로 인해서, 비가 오고 나서 만수로 인해서 고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좋은 고기들 많이 나온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멋진 고기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작은 호감 레시피로 하겠습니다. 포테이토 대립 2개, 소립 2개 넣는 호감 레시피로 낚시를 할 거고요. 뭐 우리나라 모든 저수지가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냉정저수지도 상층부에 피라미드들이 많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뚫어내리고 내가 목적한 수심층에서 붕어를 계속 잡아내려면 제가 늘 사용하는 포테이토 단품으로 공략을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낚시 기법은 재등낚시, 초칭낚시입니다.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두고 낚시를 하는 거고, 왜냐면 수심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중층낚시죠. 자, 찌를 끝까지 올려서 한번 오늘 10.5척, 그러니까 거의 3m 언저리에 있는 수심에 거기서 머무는 붕어들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줄 길이는 40에 50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아, 이렇게 만수돼서 흙탕물 진 거 처음 보네. 비가 좀 많이 오긴 많이 온 것 같아요. 네, 많이 왔죠. 저는 사실 이 댐낚시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댐낚시 오름수위 때 이렇게 그 흙탕물에서 낚시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이런 낚시를. 이제 근데 저수지 그리고 지금 이제 10월달, 9월 말 이때 늦은 어떤 폭우가 가을 폭우가 내렸을 때 이제 가을 장마인 거죠. 네. 과연 어떤 현상이 있을까? 자, 지금 처음에 밥을 달아서 던졌을 때 이 떡밥의 무게라던가 그 다음에 잡어의 성화라든가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데 지금 사용하는 찌가 부력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가는 그런 찌는 아닌데도 일단 10.5척으로 3m권까지 밥을 내리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네요. 네, 오히려 밥이 좀 무겁게 느껴질 정도로 일단은 잡어의 성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네, 물론 저렇게 이제 걸려 나오는 피라미들은 그 제가 목적한 층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밥을 털고 올라오다가 거의 상층부에서 탁 걸려서 이제 바늘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층부의 피라미를 뚫어 내려서 피라미에게 살짝 줄 거 주고 제가 목적한 수심층에 밥을 내리는 데는 현재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런 의미로 지금 낚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그 챔질을 해서 회수를 할 때 이제 바늘에 걸려 나오는 이 어떤 피라미들은 사실은 제가 목적한 층까지 따라 내려오진 않고 이제 그 상층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자, 밥을 몇 번을 투척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금 제 찌 주변으로 기포가 올라오죠. 네, 이제 소위 말해서 뽀글이라고 하는데 저런 뽀글이가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요 붕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이런 그 제등 낚시를 할 때 또 짧은 척으로 낚시를 할 때나 그리고 이런 개체수가 많은 저수지에서 낚시를 할 때 특히나 이런 떡붕어들이 많이 집어가 되면 이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찌 옆으로 저런 그 뽀글이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붕어가 집어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미 찌의 움직임에서도 붕어가 들어왔다는 게 느껴지죠. 네. 자, 뽀글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 제가 밥을 한 10번 넣었나? 네, 근데 벌써 저렇게 뽀글이가 생기는 게, 와, 붕어가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네. 고기가 들어왔는데. 네, 바로 고기가 들어왔죠. 희한합니다. 네. 개체수도 많은 곳이긴 하지만, 와, 집어가 굉장히 빠릅니다. 아, 히트. 어우, 피아노 줄 소리 나요. 네. 자, 뭐 떡밥 넣은 지 뭐 10분, 15분 만에 첫 수가 나옵니다. 네. 살짝 잠겼던 찌를 네, 들어서 고패질 해줬을 때 내려가면서 오아세 구간에서 먹어주는 역시 냉정저수지. 네. 손맛 보기에는 이만한 곳이 없죠. 아직까지는 사이즈가 크지 않네요. 좀 큰 놈들이 나오겠죠. 집어가 좀 더 되면은. 네, 일단 초기에 지금 붕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아주 큰 사이즈의 붕어는 나오지 않았고 일단 첫 번째 붕어가 뭐 한 30, 네, 전후
30 조금 덜 되는 네, 그런 붕어가 나왔습니다. 이제 점점 큰 붕어가 나오길 기대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고, 냉정저수지가 원래 이 시기에 노지 쪽 바라보고 하면 뭐 고기가 간간히 나오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큰 붕어들이 몰려들어서 나온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네, 그 냉정저수지 사장님께서 저수지를 운영한 지 8년이 넘어가시는데 그동안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거든요. 네, 신기하다고 계속 얘기하셨는데, 아, 히트. 자, 해가 바로 정면이라 조금 네, 찌보는 어려움이 있지만 손맛 좋습니다. 어? 좀 커졌다. 아, 뽀글이 봐, 뽀글이. 고기 엄청 들어왔어. 내 고기 좀 가져가라. 아. 자, 그 카메라에 잡힌 뽀글이 보셨죠? 네, 그게 다 붕어들이 이제 집어대서 만들어내는 뽀글인데, 아우, 거의 뭐 부글부글 끓습니다. 야, 진짜 이 대한민국에서 이 떡붕어 개체수는 냉정지 따라갈 곳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 오죽하면 제가 제 옆에 온 우리 동생에게 제발 좀 가져가라고 붕어를. 왜 그러지? 아. 아, 히트. 자, 내려가면서 툭툭툭툭 받쳐 내려가다가 탁 사라지는. 어우, 저렇게 이렇게 걸었을 때 순간적으로 치고 달리는 그 힘 때문에 이런 어떤 깊은 수심의 낚시를 하는데, 야, 역시 좋습니다. 네, 나오는 사이즈가 거의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 용어로 척상급, 네, 이런 붕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가기 며칠 전, 하루 이틀 전까지는 35 이상으로만 나왔다고 하네요. 뭔 뽀글이가, 씨. 어휴, 부글부글 끓는다, 끓어. 고기 얼마나 많으면, 와. 정말 이 붕어의 개체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자, 지금도 이렇게 붕어들이 저 위에서 다 받쳐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붕어가 많이 들어왔을 때 이제 과집어 현상처럼 됐을 때 그 붕어들을 놓치지 않고 안정시켜서 잡아내는 거, 네,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테크닉일 수 있는데, 자, 어쨌든 위층에서의 저 정신없는 건드림들을 최대한 잘 걸러주고 목적층에서 안정적으로 잡아내는 낚시를 하려고 유지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붕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애매하게 들어오는 입질들을 챔질을 잘못하면, 이게 이제 잘못하면은 그 몸걸림이 나서 뭐 목줄이 나가거나 또 붕어가 빠져버리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입질만 골라서 해주는 게 좋고, 또 투척도 항상 일정한 곳에 정확하게 해주는 게 좋고요. 자, 안정적으로 목내림을 시켰죠. 네, 그리고 또 한번 들었다가 놔주고, 아, 입질. 아우, 히트. 좋아요.
자, 흙탕물인데도 붕어가 뭐 여지없이 잘 나와줍니다. 마치 댐낚시 오름수위 하듯이. 네. 좀 커졌다. 그래, 이런 애들 나와야 된다. 자, 거의 35회 가까이 되는 붕어가 나와줍니다. 이제 슬슬 좀 큰 붕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좋아. 아, 좋네요. 감사합니다, 형님. 이거 자, 큰 붕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서 떡밥을 살짝 조정해 봅니다. 기존에 이제 호감 레시피는 다 썼고, 이번에는 포테이토 대립 2컵에 소립 1컵을 넣는 배합으로 살짝 조정을 합니다. 지금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서 그 어떤 좀 풀림이 좀 더 있어주는, 네, 그 밥에 반응을 좀 더 하는 것 같아서, 자, 밥을 살짝 바꿉니다. 네. 그리고 가벼움과 풀림을 조금 더 가져가주는 밥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이 정도를 해도 충분히 목내림이 되는 상황이고 붕어가 많이 집어가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좀 안녕하세요. 사이즈 좋았어. 밥달기나 어떤 그런 부분들 투척만 잘 해주면 목적층까지 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네. 전화가 좀 많고 피하니? 자, 안정적으로 목내림 먼저 시키고요. 어저께 어제 그저께 한 3, 4일 동안 아주 시험 개나온 게 아니야. 여기서 나왔어요? 아니 양쪽 다. 양쪽 다? 응. 얘기도 봤는데 시야가 보통 30 다 넘어. 힘도 좋았다면서요? 응. 히트. 자, 조심스럽게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 힘도 좋았다면서요? 응. 나는 그냥 계속 운동만 하거든. 자, 또 하나의 덩어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네. 확실히 좀 사이즈가 있는 붕어들은 조금, 네, 약간 먹이 활동에 조심스러움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떡밥을 바꾸길 잘했고요. 좋습니다. 아예 삼켜버렸네요. 어쨌든 그렇죠. 좋아요. 네. 가지고 그래. 역시 그 사이즈가 좀 되는 붕어들은요, 걸었다 그러면 피아노 줄 소리가 우와,
네, 초리대 확 박혀버리죠. 저 맛입니다. 네. 어우, 사이즈가 좀 좋아진다. 자, 어쨌든 뭐 이 폭우로 인해서 흙탕물이 유입이 되고 만수가 됐는데도 여전히 오히려 붕어는 더 잘 나오고, 심지어 이제 깊은 수심에서 웅크리고 있던 큰 붕어들이 이렇게 나와주는 상황. 그러니까 붕어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항상 그 어떤 낚시꾼은 자연을 대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도전하고 도전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뭐 몇십 년간의 경험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붕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또 올해는 이렇게 붕어가 나와주고 큰 붕어들이 나와주고. 네. 자, 이번에는 제가 그 찍는 입질을 다른 데를 보다가 채질을 못했는데 이제 들어 올리는 걸 챔질을 했더니 또 사이즈 좋은 붕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역시. 자, 오전에만 지금 낚시를 했습니다. 어차피 붕어가 너무 잘 나와서 제가 오후까지 낚시를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오전에만 하고 있는데, 네, 벌써 뭐 어마어마한 마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손맛 보는 데는 이만한 곳이 없네요. 정말. 게다가 사이즈도 좋고. 아, 명확하게 두 마디 딱 때려주네요. 자, 낚시라는 스포츠가 이래서 재밌습니다. 매년 다른 상황, 매년 다른 붕어들의 움직임, 매년 다른 날씨. 좋은 놈 나온다. 이래서 낚시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좋습니다. 와, 씨, 안 들린다. 우와. 자, 역시 냉정저수지 좋습니다. 자, 오늘 잡은 붕어들은 전부 뒤편에 있는 조구장으로 방생하고요. 또 겨울에 한 번 더 만나자 하는 마음으로 조구장으로 다 방생을 했습니다.